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코노박터를 이용하여서 에탄올로부터 초산을 생산하고자 한다. 이때 산화 과정이 몇 번 일어나는가? 에탄올 발효와 에탄올 발효와 관련되어진 부분이 178페이지에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조금 전에 봤었던 페이지에서 앞으로 몇 장 가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유기사항 관련되어진 페이지 표 5-10번 그림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5-9번 그림을 보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에탄올이 산화되어지는 과정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초산이 생성이 되어지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NAD가 NADH 플러스 H 플러스로 환원이 되어지는 거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NAD가 NADH 플러스 H 플러스로 환원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에탄올은 산화가 되어지고 에탄올은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산화가 되어지고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초산으로 산화가 되어지고, 이때 관여가 되어지는 효소는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네이즈, 아세트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게네이즈에 의해서 알코올이 초산으로 산화가 되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어지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좀 복잡한 계산 문제입니다. 천천히 읽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 배치 방식, 유가식 배양입니다. 유가식 배양. 배치컬처의 한 종류이기도 한데, 회분식 배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서 초기에 제공해주는 배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용해주는 것은 이제 회분식 배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유가식 배양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사용되어지는 배지에 존재하는 기질이 미생물에게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금씩 배지를 첨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지의 양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조금씩 첨가해 주는 방법을 유가식 배양이라고 하고, 회분식 배양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많이 한 번에 딱 첨가하는 방법을 회분식 배양, 단계별로 주는 것을 유가식 배양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317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유가식 운전 나와있죠. 유가식 운전 그 옆에 적어두도록 합시다. 배지의 한 성분이 세포의 독성을 나타낼 때라고 적어둡시다. 그리고 19년도에 나왔으니까 19년도라고 체크 두시고, 아래쪽에 그림 표 9-8번 그림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림 부분입니다. 문제를 읽어보시면, 미강류는 발효 시작 후 30시간부터 발효 종료 시까지 평균 유속 0.3 세제곱미터/h의 속도로, 암모니아수는 발효 시작 20시간부터 발효 종료 시까지 평균 유속 0.15 세제곱미터/h 속도로 피딩. 그래서 기질로는 미강류하고 암모니아수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조금씩 첨가되어지는 이러한 기질로 사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온도에 의한 증발이 없다고 간주한다라면 발효조의
80%가 되어질 때까지 배지가 조금씩 들어오니까 전체 배양할 수 있는 공간의 얼마 정도까지 80%까지 배양할 수 있다면 배양 시간은 얼마가 되어지겠는가? 전체 발효조의 부피가 100세제곱미터인데 여기에서 80%이기 때문에 80%이면 전체 부피가 80세제곱미터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해서 언제 80세제곱미터가 되어지는지 알 수 있고, 발효 시작할 때 배지의 부피가 처음 시작할 때 요때의 배지의 부피가 발효조 부피의 20%, 발효조 부피의 20%니까 발효조가 100세제곱미터니까 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처음에 20세제곱미터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드 탱크로부터 접종량 시드를 미생물을 접종하는 양은 배지 부피의 5% 20세제곱미터 곱하기 5%니까 0.05는 1세제곱미터인 거죠. 1세제곱미터.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 1세제곱미터. 그리고 발효 도중 옥수수 종분 가수분의 공급량은 발효 후 60시간에 100시간에 10세제곱미터만큼 첨가하였다. 자, 목표는 우리가 80세제곱미터가 목표이고 초기에 부피가 배지가 20세제곱미터 존재했었고 플러스로 미생물이 접종량이 1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처음에 21세제곱미터만큼 포함이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 시간이 95시간이 경과했다라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미각류가 발효가 시작한 지 30시간이니까 95 빼기 30 95 빼기 30 곱하기 0.3 세제곱미터 per hour니까 계산해보면 이게 19.5 세제곱미터가 되어지고 암모니아수 같은 경우는 95 빼기 20시간 붙으니까 20시간 곱하기 0.15 세제곱미터 per hour니까 여기는 다 hour가 되어지겠죠. 단위가 hour니까 전체를 계산하게 되면 11.25 세제곱미터가 되어지고, 그리고 옥수수 전분액이 60시간에 100이니까 95시간이 지났으니까 60시간에서 100이 한번 들어왔던 거죠. 그럼 이걸 다 총 계산하게 되면 여기도 미스프린트가 있네요. 미스프린트가 여기에
100이 아니라 10이네요. 10. 그래서 10이 들어오게 되면 계산이 21 더하기 19.5 더하기 11.25 더하기 10 하게 되면 총액이 61.75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80 세제곱미터에는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95시간이 지났을 때는 80%까지 차지 않고 한 60% 정도가 채워졌을 때고, 두 번째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계산해 보게 되면 105시간 지났을 때 보게 되면 미각류는 105시간에서 30시간부터 들어갔으니까 H 곱하기 0.3 세제곱미터 per H, 그리고 암모니아 수는 105 빼기 20 H 곱하기 0.2로 H 빨리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옥수수는 60에 한 번, 100에 한 번이니까 20 세제곱미터. 그리고 계산해 보면 미각류는 22.5m 세제곱, 그리고 암모니아 수는 12.75m 세제곱. 그래서 계산해 보면 21 더하기 22.5 더하기 12.75 더하기 20을 하게 되면 76.25, 아직 80%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105시간을 지나서 113시간을 가게 되면 113시간을 가보게 되면 미각류가 113 빼기 30 H 곱하기 0.3 곱하기 H, 그리고 암모니아 수가 113 빼기 20 H 곱하기 0.2로 세제곱미터 H, 그리고 옥수수가 60에 10 플러스 100에 10, 그래서 20 세제곱미터. 미각률을 계산해 보면 24.9, 대략 24.9m 세제곱, 그리고 암모니아 수 보게 되면 13.95m 세제곱. 그래서 초기에 21 존재했고 24.9 플러스 13.95 플러스 20 하게 되면 대략 79.85는 대략 하게 되면 대략 80시간 정도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113분 정도가 지났을 때 아마도 대략 80% 정도가 채워지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113시간 3번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13번 문항. 두 개의 DNA 조각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효소입니다. 유전자 재조합 반응에서 두 개의 효소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효소. 129페이지에 보시면 129페이지를 보시면 효소의 이름이 129페이지 두 번째 볼드체, 제일 밑에 두 번째 끝에 DNA 조각들을 결합시켜주는 효소, DNA 결합 효소, 다른 말로 DNA 연결 효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DNA 라이게이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그리고
몇 분이죠? 14번 문항을 보시게 되면 14번 문항을 보시게 되면 우유 처리 공정의 부산물인 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유장입니다. 유장이란 그 우유에서 고형 성분들을 다 빼고나 맑은 액체들 유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당이 가장 많이 우유 성분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당들 44페이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요 페이지는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44페이지에 나오는 부분 4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락토스 존재하죠. 락토스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58페이지로 오시게 되면 58페이지 가시기 전에 그 당 부분에 그 유당은 우유에 많이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유장에 많이 존재하는 우유에 많이 존재하는 단백질, 지질 같은 것들을 다 제거했으니까 그 속에는 이제 탄수화물 중에서 젖당이 많이 존재할 것 같죠. 그래서 44페이지 그 아래쪽에 제일 마지막 그림 락토스 되어져 있는 부분에 웨이에 많이 존재한다 적어두시고 19년도 표시해 두시면 공부하시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번 문제 질소원, 미생물의 발효에 사용되어지는 질소원 58페이지를 가보도록 합시다. 58페이지 탄소원으로 무엇을 사용하고 질소원으로 무엇을 사용하느냐가 미생물을 키우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57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다량 영양소 그 밑에 볼드체 탄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 아래쪽에 질소, 산소, 다음 페이지 수소, 마그네슘, 인, 칼륨, 황 존재하는데 카본 소스하고 탄소원하고 질소원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테이블 2-8번 테이블하고 그 위에 탄소, 질소, 탄소원, 질소원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테이블 2-8번 보게 되면 두 번째 몰라세스 당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웨이 나오죠. 웨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유장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설파이트 웨이스트 리퀴드 아황산폐액입니다. 아황산폐액 제지산업 부산물 과 같은 녀석들을 탄소원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나이트로겐 소스 질소원으로는 소야밀, 이스트 익스트랙트, 디스틸러스 솔루블 옆으로 적어둡시다. 주정박즙 술 만들고 뭐 그런 찌꺼기 같은 것 같습니다. 주정박즙 위에 소야밀은 대두박 커튼 시드 익스트랙트 면화 추출액이고 그 밑에 줄 콘스팁 리퀴드는 옥수수 침지액입니다. 옥수수 침지액 문항에 보게 되면 당밀은 조금 전에 카본 소스였죠. 스타치 뭐 당연히 카본 소스이고 설파이트 웨이스트 리퀴드 카본 소스인 거죠. 그래서 콘스팁 리퀴드가 질소원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대표적이지는 않고 질소원으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요 스팁 리퀴드가 왜 시험에 잘 나오냐 하게 되면 책 58페이지 두 번째 단락 산업적 발효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있죠. 산업적 발효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탄소원은 당밀, 설탕, 그리고 옆에 전분 중에 포도당, 덱스린, 그리고 옥수수 시럽. 옥수수 시럽은 영어로 콘 시럽입니다. 콘 시럽은 카본 소스, 탄소원입니다. 카본 소스. 앞에 똑같이 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콘스팁 리퀴드는 질소원이고 콘 시럽은 탄소원입니다.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6번 문제. 효소와 그를 생산하는 미생물의 연결이 틀린 것은 110페이지 보시죠. 110페이지를 보시면 위에 표를 보셔도 되고 아래쪽에 뭐 다양한 효소들 설명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셔도 되는데 표 먼저 볼까요? 표 인베르테이스 제일 아래쪽에서 표 3-5번 표에 제일 아래쪽에 인베르테이스 적혀져 있죠. 인베르테이스 체크해 두시고 19 적어 두시면 되죠. 그 옆에 대표적인 미생물이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 인베르테이스는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슈크레이스입니다. 슈크레이스 설탕 슈크로스를 가수분해해서 포도당하고 플러스로 프록토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슈크로스는 이당류니까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의 이름이 인베르테이스 또는 다른 이름으로 슈크레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베르테이스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 의해서 많이 생산이 되어지고 셀룰레이스 봅시다. 제일 밑에 셀룰레이스 트리콜데마 비리데 역시 맞고 라이페이스 보게 되면 라이조푸스에 의해서 주로 많이 생산이 되어지네요. 세팔로포리움이 아니라 라이조푸스 곰팡이에 의해서 산업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라이페이스는 곰팡이 라이조푸스에 의해서 많이 생산되어지고 프로테이스도 볼까요? 프로테이스는 고기의 프로테이스가 아스파라질러스 오리제인데 아스파라질러스 앞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10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서 두 번째 단락 위쪽에 보시면 단백질 분해 효소 프로테이스 존재하죠. 그 밑에 줄 끝에 박테리아 중에서는 바실러스, 곰팡이 중에서는 아스파라질러스, 라이푸스, 뮤코 곰팡이들에 의해서 많이 생산이 되어진다. 프로테이스, 아스파라질러스에 의해서도 많이 생산이 되어지니까 맞게 연결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라이페이스가 틀린 오답이 적혀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미생물 동결 보존 요청에서는 또 동결 보존과 관련되어지 미생물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책이 어디 표시할 곳이 없어서 그냥 정답은 지방산입니다. 지방산, 슈크로스라든지 혈청, 탈지유와 같은 녀석들은 동결 보존 마이너스 70도에서 마이너스 80도 정도 보관하는데 그 냉동 충격을 보존하기 위해 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지방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8번 세균의
종균 접종량은 일반적으로 배양액 대비 몇 퍼센트를 접종하는가? 이 부분은 193페이지 미생물 생존 곡선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도 한데 193페이지 회분식 배양에서 미생물 생존 곡선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죠. 192페이지에 그림 보시게 되면 레그 페이스, 지연기, 엑스포텐셔널, 지수정식기, 대수정식기, 그리고 감속기, 정지기, 사멸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192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지연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괄호에 두시고 지연기 미생물을 접종하고 난 다음에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연기를 감소시켜야지만 바로 미생물이 생장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산업적으로는 비용이 절감되어질 수 있는 거죠. 지연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봅시다. 193페이지 첫 번째 줄. 접종 전에 세포들을 생장 배지에 적응시켜야 되고 배지를 잘 똑같은 배지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적응시켜야 되고 세포들이 젊고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수정식기의 세포, 활성이 있는 세포를 사용해야 되고 접종량이 많아야 되죠. 부피 기준 얼마 정도? 5에서 10% 정도. 먼저 더 읽어봅시다. 그 밑에 줄 영양 배지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고 특정 생장 인자들을 포함시켜야 할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연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 문제로 넘어오도록 합시다. 18페이지 접종량의 범위는 5에서 10%인데 10%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EMP 대사 경로를 가지고 있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인베르테이스를 분비하지만 아밀레이스를 분비하는 기능이 결핍되어져 있는 미생물이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부분이겠네요. 110페이지 가보도록 합시다. 110페이지. 인베르테이스는 조금 전에 자당인 설탕을 이용을 해서 과당, 프룩토스 과당과 포도당, 글루코스를 분해해서 이 녀석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죠. 정답은 가용성 정분이 정답인데 왜 이 부분이 정답인지 요 아밀레이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 앞전에 보고 오지 않았으니까 다시 가보도록 합시다. 110페이지 보시게 되면 110페이지 아밀레이스 110페이지 아밀레이스 봅시다. 아래쪽에 아밀레이스 19년도 표시해 두시고 옆에 전분해 가수분해에 사용되어지며 일반적으로는 아스파라질러스 나이저 그리고 고초균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고초균에 의해서 생산이 되어지는데 크게 아밀레이스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죠. 괄호합시다. 그 밑에 줄 알파 아밀레이스 그 밑에 줄 괄호합시다. 베타 아밀레이스 그 밑에 줄 끝에 괄호합시다. 글루코 아밀레이스 알파 아밀레이스부터 봅시다. 알파 아밀레이스의 경우 그 줄 끝에 알파 1사 글라이코시드 본드를 동그라미 할까요? 무작위적으로 끊어서 아밀로스를 용해시킨다. 무작위적으로 끊으니까 무작위적으로는 랜덤하게죠. 그래서 무엇을 올리고당을 주로 생산하는 올리고사카라이드들을 올리고당들을 주로 생산할 수 있죠. 엔도타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엔도타입 효소들이고 그래서 그 밑에 줄 베타 아밀레이스 앞에 전분 액화 효소 알파 아밀레이스는 전분 액화 효소다 라고 이야기하고 옆에 베타 아밀레이스는 아밀로스의 비환원 말단의 알파 1사 글라이코시드 본드를 가수분해해서 동그라미 칩시다. 메가당을 형성해내는 거죠. 메가당은
글루코스와 글루코스가 결합이 되어져 있는 이당류의 형태인 거죠. 메가당을 생산한다. 그래서 베타 아밀레이스는 당화 효소라고 이야기하죠. 당화 효소. 그리고 글루코아밀레이스는 그 앞에 전분의 아밀로펙틴에 있는 알파 16 글라이코시드 결합을 분해한다. 전분은 아밀로스 알파 14로 되어져 있는 아밀로스와 그리고 아밀로펙틴으로 되어져 있는데 아밀로스는 알파 14만 글루코스가 알파 14로만 되어져 있는데 아밀로펙틴은 알파 14랑 플러스 가지로 알파 16이 존재하죠. 그래서 알파 16을 끊을 수 있는 효소를 글루코아밀레이스다. 다른 말로 그 옆에 당화 효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주로 기질로 전분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인데 아밀레이스에 결핍이 되어져 있으니까 전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기질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프로그램 사용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20번 고정화 효소의 고정화 효소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94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94페이지 고정화 효소 시스템. 고정화는 효소 고정화가 존재하고 효소를 고정화하는 게 존재하고 요 책에는 미생물 고정화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요 효소 고정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네요. 효소 고정화 94페이지 3-3 고정화 효소 시스템 설명이 되어져 있는 부분 첫 번째 줄 끝에 볼드 체크합시다. 체크하시고 19 적어둡시다. 효소 고정화 엔자임 이모빌라이제이션 그 밑에 줄 효소 재이용이나 효소의 회수, 정제 공정의 생략과 같은 장점이 있으며 효소 활성을 위하여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단락 제일 밑에 생산물의 순도가 향상되어지고 유출물의 처리 문제도 최소화되어질 수 있다. 인데 고정을 하게 되면 장기간 사용이 되어질 수 있고 효소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다 그런데 성능을 획기적으로 정제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94페이지에 언급이 되어져 있네요. 2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